하여튼 근데 센의 단점이 뭐냐면 B에서 C를 갈 때 급격한 난이도 상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B하고 C 사이에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에. 너네도 풀다 보면 그런 느낌 못 받냐? 이게 B에서 C 갈 때 갑자기 이게 확 올라가잖아, 난이도가. 별로 못 받나 보네? 저는 다 쉬웠기 때문에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중간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B에서 C 갈 때. 간단하네. 뭐 일단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등수학 카, 이제 집합과 명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그치? 다양한 집합. 얼마나 재밌으니까. 응? 그래서 오늘 빠르게 해서 이제 명제까지 빠른 스피드로 한번 진도를 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정이 끝나면, 구정이 아니라 추석이 끝나면 좀 늦게까지 다 남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강금 생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왜요? 우리 형준이 남아서 영상 보면서 이제 강금 돼가지고 자, 49번 뭐 집합이라는 거 다 알잖아. 집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간략한 복습? 집합은 이렇게 구체적인 모임이죠. 애매하면 안 돼요.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애매한 것들 안 됩니다. 구체적인 모임들을 집합이라고 하고 뭐 이걸 문제로 낼까요? 우리에서 내면 뭐 맞으라고 내는 거겠죠. 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면 49번은 누가 봐도 답을 알 수가 있죠. 49번의 답은 무엇이냐? 우리 형준아? 4번. 4번이죠. 사계절의 모임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삼지창. 그러니까 1은 집합 A의 원소다 할 때는 이게 삼지창을 씁니다. 삼지창. 원소가 아니면 삼지창에 뭐 다른 원소가 아니겠죠. 그러면 삼지창에다가 뭐 이렇게 아니다. 이런 표현 방법. 그래서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는 이렇게 삼지창을 쓴다. 이게 뭐 이를 쓴 거래. 그 원소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원소가 뭐냐? 영어로 몰라요. 일레멘트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쓴대요. 뭐 그렇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갈게요. 그래서 뭐 이게 원소 포함되면 뭐 보통 실수는 R로 많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Q는 유리수. 유리수냐 무리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오는 것 같아요.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소희야 뭐 있니?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벤 다이어그램,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직관적인 거 있잖아. 이런 거. 원소를 나열했다. 원소 나열법이 있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하고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조건제시법 빼고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원소 나열 됐잖아. 보면 알잖아요. 벤 다이어그램도 보면 알잖아요. 그 보면 모른다 그러면 조금 눈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낼 만한 게 집합의 표현 방법에서는 조건제시법밖에 없어요. 뭐 원소 나열법에서 뭐 어렵게 내겠냐, 그지? 갑이나 뭐 원소 나열법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보이는데 뭐 어렵게 낼 만한 게 없잖아. 그래서 조건제시법 빼고는 어렵게 낼 게 없겠고, 그래서 53번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것은 모양이 나온 거죠. 낼 게 그냥 조건제시법밖에 없어. 생각을 해봐라. 뭐 냈냐 원소 나열법에서. 자, 다현아, A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뭐일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아요? 1, 3, 5, 15가 있는데 A에 1, 3, 5, 15. 자, 얘는 뭐죠? 원소가? 뭐의 약수 같지 않니? 15의 양의 약수. 그래서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은 X 딱 써주고, X가 원소다. X의 조건은 뭐냐? X는 15의 약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의 약수인데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조건제시법 나타낸 거고, 이게 답이에요. 자, 뭐 이건 쉽잖아. 이거 뭐 그죠?
뭐 심심하니까 56번을 하나 풀어보시죠. 56번. 잠도 깰 겸 뭔가 졸리고 아직도 날씨가 낮에 더 덥더라고요. 언제 날씨가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밤에는 좀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낮에는 엄청 더워요. 자, 네모에 들어갈 자연수의 개수는 (56번) 뭐 쉽죠? 어렵나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5, 10, 15, 20, 25를 조건을 주고 나타내면 뭐뭐보다 작은 우의 양의 배수다. 뭐뭐보다의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문제죠. 자, 이렇게 돼서 답은 5개가 되겠죠? 26부터 30까지 작다 그랬으니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5개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유형 3번은 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원소 개수로 따지는 거지. 원소 개수가 유한계면 유한집합, 무한계면 무한집합.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래프 그릴 때는 거의 다 무한집합이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한집합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57번에 유한집합은 뭘까요? 야, 느낌만 봐도 지우야 몇 번이냐? 3번이죠. x는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1밖에 없겠죠. 3번만 유일하게 1이라는 원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연수. 3번이 유한집합이에요. 3번이. 나머지는 다 이제 아무 말도 없으면 뭐 유리수냐 뭐 자연수냐 이런 말이 없으면 대부분 뭐를 얘기하는 거죠?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기 때문에 엄청 무한계 나와요. 5번 같은 경우도 A가 B 뭐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계가 나온다. 자, 58번은 조금 약삭한 문제죠. 다음 중 공집합인 것은 1번 쓰는 친구들은 다 낚인 겁니다. 1번은 이제 58번 같은 거 보면 1번 써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1번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공집합이라고 쓰였 거면 이렇게 써야 돼. 얘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1번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58번에 1번에다가 표시하지 말아라. 1번에 꼭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58번 1번 쓰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 속이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 뭐 이런 분도 있잖아. 우리 화수는 어떻습니까? 좀 선생님이 이렇게 함정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내기 좋은 문제죠. 앞에 걸려들면 안 된다. 잘 피해 다녀라. 함정에 걸려서 이제 먹이가 되면 안 된다. 공집합인 거는 몇 번이죠? 답은 2번인가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2번이 공집합이죠. 실수에는 없습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자, 넘어가 봅시다. 뭐 이런 뭐 장난스러운 문제들이 앞에 있다. 풀기 좀 민망하죠?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넘어갑시다. 원소의 개수는 뭐 n하고 집합 쓰면 되는데, 자, A라는 집합은 n은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면 A는 뭐가 되죠? 1부터 들어가면 1부터 들어가서 x니까 1, 3, 5, 7, 9까지 나오겠죠? 이게 A가 되겠고, B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11부터 쭉 가다가 99까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있냐?
C는 공집합 같은데? C는 뭐 X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작대.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시리즈 중에서는. 그러니까 C는 이제 공집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몇 개냐? NA는 5개고 B는 9개인가? MB는 9개가 나오겠고 NC는 0개가 되겠죠. 공집합이니까 원소 개수가. 그래서 9 더하기 0하고 빼기 5 하니까 답은 4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1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61번 뭐 쉬운데 장난치는 문제죠. 61번 옳은 것은 과연 몇 번일 것인가. 자,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나요. 61번 같은 문제. 우리 가빈아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자, 1번은 그 집합이니까 1번은 왼쪽도 3개가 되겠고 오른쪽도 3개니까 같아야 돼. 1번 틀렸고 2번은 NA는 원소에서 0 하나 있으니까 NA는 몇이 돼야 되는 거죠? 1이죠? 왜냐면 0이라는 원소가 있으니까 NA는 1이 되겠죠? 3번은 NA가 0이면 공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럼 A는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썼어. 또 틀렸죠? 공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 썼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냥 집합 표기가 없어야 되죠. 중괄호가 없었어야 돼. 3번이 맞으려면. 4번은 N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게 한 개죠. 이게 한 개고. 여기서 공집합은 원소에서 0개니까 1 빼기 0 하면 1이 나옵니다. 4번이 맞죠. 이런 뭐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들 틀리지 말아라. 틀리면 큰일 난다. 그런 거예요. 전혀 어렵진 않으니까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풀어볼 거는 64번 상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장난치는 문제 틀리지 말아야 되게요. 이런 문제. 왜 안 푸십니까? 64번. 처음 보는 거 나오면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뭘 그냥 집어넣으시면 루트 16 이하 자연수 몇 개죠? 1, 2, 3, 4인가? 4개인가? 얘는 루트 16이니까 1, 2, 3, 4가 나오겠죠? 루트 16. 얘는 5.xx잖아. 5보다 크니까. 그럼 5.xx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원소개수를 더하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원소개수가 몇이 되냐? n의 4개랑 5개니까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상문제긴 한데. 이게 4개하고 5개니까 이게 9예요. 9가 될 수 있는 AK. 이게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되냐? 얘는 제곱수로 가는 거지.
루트 몇부터 9가 되죠? 루트 81부터가 이제 K가 가능하죠. 루트 81부터 가능하죠. 그리고 10대면 안 되니까 얘보다는 K가 커놨고 루트 100보단 작아야지. 루트 100면 10대잖아. 그래서 요 개수는 결론은 K의 개수는 81부터 K는 100까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K 개수 빼면 나오니까 K는 19개가 된다. 들어가고 안 들어갔으니까 빼면 나오죠? 개수. 뭐 9부터 되는 거니까 9, 81부터 들어가서 1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0의 제곱까지는 되겠죠. 19개 나옵니다. 개수. 또 나오냐 그러면 얘가 이제 AK가 81부터 100 사이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K값 되겠습니다. 제곱수에서 그래요. 이게 K죠, 지금. 루트 K. K는 루트 K가 요 사이에 있어야지만 9가 나오죠. 정확하게. 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될 수 있다. 문제를 잘 해석하면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만 처음 나오는 문제에 쪼이지 않고 하나씩 잘 해석해 나가면 푸는데 해석을 못하면 틀립니다. 자, 조건제시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일단 65번. 65번 많이 해봤죠? 지금 해보세요. 65번도. 어렵지 않잖아요, 65번도. 얘도 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65번. X가, 원소가 A 곱하기 B예요. 그때 A는 A의 원소, B도 A의 원소. 나올 수 있는 거 다 하면 되죠. 마이너스 1, 0, 그래서 마이너스 1, 0, 2에서 곱해서 나오는 거를 다 쓰면 된다. 그럼 X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면 1, 마이너스 곱하기 0하면 0, 마이너스 곱하기 2하면 마이너스 2, 0하고 0, 0, 0, 마이너스 2, 4. 4개 나오네요. 곱해서 나오는 게.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 3이다.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이 되겠죠. 자, 뭐 이런 문제들은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잘 풀어보시고, 이걸 좀 어렵게 낸 거가 몇 번이냐? 68번입니다. 6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 조건제시법을 조금 응용해서 낸 게 68번이에요. 이게 이제 상문제인데, 이렇게 내면 뭐 쉽죠? 이렇게 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해보면 되는데, 68번처럼 내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요건 조금 어렵죠? 쉽나요?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다.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우수 나오지 않나요? 가지고 나올 수 있는 A, B, C 자연수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소희가 어떻게 풀어? 일단 볼게요. 이거를 처음에 뭐 나오죠? 나올 수 있는 게 AA 될 때 나오죠. 제일 작은 게 AA 아니에요? AA 선택됐을 때. 총 9가지 나오지 않나요? 왜냐면 X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X 더하기 Y에서 X가 될 수 있는 게 A, B, C고 Y도 A, B, C니까 그 다 더한 것들을 다 해보면 나오죠.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겹치는 게 없었다. 아, 그러면 뭐 금방 풀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겹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겹치는 게 당연히 있겠지만 겹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가장 작은 게 2A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B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C 나오겠지. 그 다음에 B 더하기 A는 여기 있잖아. 이 B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 더하기 C가 있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여기 있잖아. C 더하기 B도 여기 있잖아. 이 C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도 안 겹치게 나온다면 요렇게 돼야 돼. 그냥 다 9개 중에서 겹치지 않은 것들 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개 중에 왜냐면 그냥 다 쓴 거야. A 더하기 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쓰고 B 더하기 A는 겹치니까 여기 있으니까 안 쓰고 B 더하기 B는 써주고 또 B 더하기 C도 써주고 근데 또 이렇게 C 더하기 A 여기 있잖아. C 더하기 B는 여기 있잖아. 이 C 더하기 C도 안 겹치는 것만 다 쓴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겹칠 수가 있긴 하겠죠. 여기서도 겹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봐봐 여기서 겹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일단 얘랑 봐봐 얘는 제일 작은 거야. 그냥 뭐 얘도 겹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것끼리 더있고 가장 큰 것끼리 더있으니까 겹칠 만한 게 안 나와요. 그리고 A 더하기 B하고 뭐 겹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A가 B보다 작은데 얘랑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겹칠 수 있을 확률이 뭐만 겹칠 수가 있냐? 얘하고 이거 이 두 개만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는 뭐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 제곱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같게 나올 확률이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봐봐. 뭐 B 더하기 C랑 이 C랑 같을 수가 있겠냐?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뭐 B 더하기 C랑 A 더하기 C가 같을 수 있겠냐?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 같을 수 있겠냐?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왜냐?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B 두 개인 거랑 B 더하기 C랑 같을 수가 없죠. 왜냐? C가 더 크니까. 그래서 결론은 같을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A 더하기 C랑,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얘 이 두 배다 된 것 빼고는 여기서 같을 수 있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등식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없겠죠? 나누는 거야. 얘네들이 같아진 케이스하고 얘네들이 같지 않은 케이스로 나눠서 풀면 돼요. 첫 번째. 자, 쓸게요, 여기서. 첫 번째,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상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서. 그래서 나눠줘요. A 더하기 C랑 2B랑 같은 케이스. 두 번째로는 A 더하기 C랑 2B가 같지 않은 케이스.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 같지 않은 것부터 풀게요. 같지 않으면 얘네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소희야? 다 더하면 된다고요. 그럼 봐봐. 다 더하면은 A가 몇 번 나오냐면 A 2번, 3번, 4번, 4번 나와요. B도 1번, 2번, 3번, 4번. 다 4번씩 나옵니다. 다 A, B, C가 다 4번, 다 더하면 A가 4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돼요. 이게 몇이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같지 않으면 다 더해야 되는데 다 더할 때 A도 4번 나오고 B도 4번 나오고 C도 4번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오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라는 게 나와요. 얘를 찾는 거야. A, B, C를 더해서 10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죠. 처음에 뭐부터 찾으냐면 다 세는데
1이 뭐 8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이 7이군요. 미안해.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려. 1, 3 뭐가 되겠냐? 6? 그래서 이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배랑 같으면 안 돼. 같은 걸 빼야 돼. 이 두 개 더했는데 두 개 같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1, 4, 5? 끝이야. 1로 시작되는 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로 시작되는 걸 봐요. 그러면 또 뭐가 되겠냐? 2, 3? 몇이 되겠냐? 5? 2, 3, 5. 얘 두 배 된 게 얘 같은 거 없죠, 지금 아직까지. 그 다음에 2, 4는 대수가? 2, 4, 4밖에 안 되지. 안 되지. 끝났어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 2, 4, 4 안 되잖아. 더 커져야 되니까. 3으로 시작되는 거는 있냐? 3, 4, 5도 넘어가지 않냐? 3으로 시작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3, 4, 5만 해도 넘어가죠? 3, 4, 5만 돼도 12잖아. 3으로 시작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개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A 더하기 C랑 2B가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빼요. 누구 뺄까? 2B를 뺐다 칠게. 2B를 뺐다고 치면은 A가 4번 나오고 B는 2번 나오고 C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4A 그 다음에 2B 그 다음에 4C. 이게 40인 거죠. 근데 A 더하기 C가 다시 2B로 바뀌잖아. 그럼 이게 8B예요. 결론은. 왜냐면 4배니까 8B가 됩니다. 그래서 10B가 40이 돼요. B는 뭐밖에 안 나온다? 4밖에 나올 수가 없다. 둘이 겹치면은 이 두 중에 하나만 더하면 되니까 지금 A 더하기 C만 더한 거야. B는 2개 더하면 뺀 거야. B가 다해. B가 뭐밖에 나올 수가 없다? 4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8이잖아. 여기서 8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존재할 수가 있나? 존재해, 못 존재해? 존재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게 B가 다가 나와버리면은 이게 8인데 뭐 1치만 하더라도 1치 4 하면 10 넘어가잖아. 아, 당연히 되겠네. 아, 뭐 넘어가서 상관없구나. 11필요는 없네. 그러면 8이면은 17. 17이 되면은 8이 되는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있어? 2, 4, 6? 왜 잡히냐고? 하나, 이게 둘 중에 같으니까 얘 안 더했다니까. 같으니까 안 더한다니까. 같으면 얘 안 더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더하면 되잖아. 같은 거를 한 번만 더하잖아. 겹치면. 그래서 지금 2B가 된 이유는 얘만 더하고 얘 안 더한 거예요. 지금 2B. 둘이 같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겹친 거야. 겹쳤어. 둘 중에 하나만 쳐야 돼. 원소 똑같으면 하나만 치잖아. 집합에서는.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하나만 친 거야. 2, 4, 6. 그 다음에 3, 4, 5.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나오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나오냐, 여기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답이 되는 거냐면, 그래서 A 개수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개, 4개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답은 7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같을 수 있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어서 나눠서 푸는 문제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약간 뭐 이게 시스템에 있진 않지만 그 정도로 조금 애들이 체감상으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집합 문제다. 나눠지는 것도 이제 같아지는 경우는 한 번만 쳐야 되니까 이 B를 안 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B가 빠진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왜 안 썼냐? 이게 하나 없어진 거야.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겹치니까. 그래서 더했는데 여기서 봐봐. A 더하기 C가 2B니까 4A 더하기 C잖아. 그러니까 8B가 된 거야. 이 두 개가 8B가 된 거지. 더하니까 10B가 된 거야. 그래서 10B가 40이니까 B는 뭐가 된다? 4가 된 거야.
4가 됐을 때 이제 여기 구한 거죠. AC 나올 수 있는 거 다 찾은 거죠. 그랬더니 4가 되면 8이잖아. 1, 7, 1, 7, 그 다음에 2, 5, 2, 6, 그 다음에 3, 5 구한 거죠. B는 4로 고정이니까 이게 8이야. 1, 7, 2, 6, 3, 5 해서 3개 나온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려워합니다. 이거 나눠서 푸는 거 좀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집합 다 쉽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 뒤통수 맞는 문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거의 다 질문 나와요. 그래서 같을 수 있는 것도 얘네 둘밖에 같을 확률이 없다. 나머지는 같아질 확률이 없다. 그 부등식 때문에 그래요. 부등식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같아지는 게 많이 나왔었으면 더 어렵겠죠. 근데 그렇으면 아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거의 저 끝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같아지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랑 안 같아지는 경우 나눠서 풀면 되겠어요. 좀 어렵죠? 요게 조금 어렵다. 이제 다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요 문제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 69번을 보자면, 이제 부분집합하고 그 원소가 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건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자, 봅시다. A라는 게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 우리 청준아. 이 원소는 몇 개죠? 2개예요. 첫 번째 원소가 A야. 그러니까 얘 원소는 A는 A에 속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원소는 집합 BC죠. 집합 BC가 원소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소니까. 부분집합 개념은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뭐 A만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있어. 그럼 부분집합이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돼야 돼요. 부분집합 개념이죠. 이런 거는 부분집합이 되죠.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이제 부분집합인데 이때 부분집합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죠?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 개라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얘는 부분집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조이야.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되죠? M이 있잖아. 근데 누가 없어? 얘가 없잖아. 부분집합이 아닌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부분집합이 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이거 부분집합 되냐? 우리 답이나? 부분집합 되죠? 왜냐면 얘 원소가 여기 있잖아. 포함되잖아. 부분집합 된다는 거지. 일단 그래서 69번의 답은 몇 번이죠? 69번의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겠죠? 이 BC가 원소가 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장난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틀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런 장난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부분집합이 시작되는데 부분집합 하나만 풀고 쉽시다. 부분집합이 이제 맨날 나와. 이제 지겹게 나올 게 이제 언제까지 나오죠? 명제 끝까지 나오잖아. 부분집합. 여러분들 막 지겹게 봤을 텐데. 100%예요. 이번 시험 때 어려운 거 집합에서 내면 부분집합 나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항상 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72번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잘 표시해봐라. 뭐 풀어보시면 뭐 어렵진 않죠. 첫 번째 문제니까. 부분집합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냐? 라고 하는 문제가 72번이니까 일단 X는 원소가 3개예요. 마이너스 0, 1이 되겠고요. 자, Y는 뭐만 있죠? Y는 뭐만 있어? 우리 형준아, Y는 원소 뭐만 있냐? 0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재호야, G는 뭐 있냐 원소? 절대값 X래. 0일이죠. 왜냐면 얘가 원소인데 얘 들어가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나올 수 있는 게 0일밖에 없잖아. 0일이라는 거죠. G의 원소는. 절대값 씌우면은 뭐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1이고 0 절대값 씌우면 0이고 1 절대값 1이니까 0일밖에 안 나와요. 이걸 이제 포함 관계를 보면 뭐 지나가다 강아지도 알겠죠? 이렇게 펜타고 쓰면 Y는 G의 부분집합이 되겠고요. 뭐 이거 포함 관계 못 보면 뭐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g는 또 누구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x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몇 번이 답이죠? 몇 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아, 맞아. 아니에요? 맞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집합이니까 뭐 진도는 뭐 엄청 빨리 나가죠? 최대한 빨리 끝내봅시다. 진도가 빠르진 않으니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 75번.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제 집합이 이제 무한집합인 거죠. 그래서 75번에 보면 뭐 A라는 집합은 0부터 3까지. 근데 이건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죠? 수직선으로 0부터 3까지 하고 B가 더 크대. B는 그러면은 여기 A가 있어야 되겠고 B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2A 플러스 9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이제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돼야지만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때 A가 0보다 작은데 같아도 돼요. 왜냐면 둘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같아도 관계가 없어요. 첫 번째는 A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돼요. 둘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같으면은 A는 3이 들어가는데 B는 3이 안 들어가요. 같으면 안 돼. 왜냐면 A가 B의 지금 부분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3이 있어. 근데 같으면은 B는 3이 없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안 되지. 3 때문에. 그래서 3보다는 2A 플러스 9가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1차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6이고 1이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서 합치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 개수는 3개가 나오겠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빼면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 0. 총 3개가 나오겠죠. 자, 78번 풀어볼까요? 감독 계획점. 이건 뭐 그다지 어려운 상문제 아니에요. 78번은 뭐 엄청 어려운 상문제는 아니에요. A라는 집합이 4하고 A-1이 되고 이제 B는 1과 2-A와 B 플러스 6이라고 됐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A 더하기 B의 최대차수 최대는 대문자 M, 최소는 소문자 M이 됐을 때 이 두 개를 빼라. A는 5가 아니다. 나눠서 보면 되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4는 일단 얘가 4거나 얘가 4겠죠. 둘 중에 하나는 4가 돼야 되겠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닌가요? 왜냐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가 2-A가 4인 경우, 두 번째가 B 플러스 6이 4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눠서 푸는 거죠 항상 뭐 이렇게. 그럼 첫 번째 거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A라는 집합은 먼저 뭐가 되냐? 4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 3이 나옵니다. B는 지금 1하고 얘가 이제 4가 된 거죠. 2-A가 B 플러스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A가 B의 부분집합이 마이너스 3이 갈 곳이 없잖아. 얘가 마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 플러스 6이 마 3이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b 플러스 6이 4일 거니까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집어넣으면 지금 a는 뭐가 됐냐? 4하고 a 마이너스 1 있는 거고 b는 1하고 2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4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두 가지가 있겠죠. a 마이너스 1이 1이 되던지 a 마이너스 1이 2 마이너스 1이랑 같던지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또 이거 나눠지죠. 1번은 a 마이너스 1이 1인 케이스, 2번은 a-1과 e-a가 같아지는 경우. 이때 a는 2가 나오겠고요. 이때 a는 2a는 3이니까 a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a가 2분의 3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총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 중에 최대는 뭐냐? 얘냐? 얘가 최대죠. 얘가 0이 최대가 되는 것 같고, 최소는 마이너스 11? 답은 0 빼기 마이너스 11이죠. 답은 1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나눠서 풀면 돼요. 뭐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뭐 너무 쪼이지 마시고요. 뭐 이런 문제들은 뭐 이렇게 상 문제잖아. 딱 한 가지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나눠지는 거죠. 분기별로 다 해보시면 되겠어요. 차근차근. 이쁘게. 쪼이지 마시고. 뭐 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구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79번. x는 3n-2가 나오겠고요. n은 뭐라고 했냐면 1부터 5 사이에 있는 소수. 이 소수가 뭐 몇 개 없잖아요. 2, 3, 5밖에 없지 않냐? 2, 3으로 여기다 대입해요. 2를 대입하면 그래서 6 빼기 2니까 4가 나오겠고, 3을 대입하면은 10이 나오겠고, 5를 대입하면 13이 나오죠. 요거의 부분집합에 구하시오. 이거의 부분집합. 그럼 뭐 다 구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두 가지.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두 가지. 얘는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두 가지 해가지고 2의 n승계, 그 항의 개수계,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 개수만큼이 이제 부분집합으로 나온다고 해서 2의 3승이 돼서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모두 구하래. 다 쓰란 얘기입니다.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공집합, 원소 개수가 0개인 거. 두 번째로는 8개 나오는데 4, 7, 13 하나씩 다 써주면 되죠. 4, 7 여러분은 연습 한번 시키는 거예요. 부분집합 13 두 개씩 들어가는 거 4, 7 그 다음에 4, 13 그 다음에 7, 13 마지막으로 3개 다 들어가는 거 4, 7, 13 그래서 부분집합 8개를 다 쓰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맞으라고 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세야 되는데 82번 같은 거 한번 세보겠어요? 82번 같은 게 이제 좀 셀 때 좀 그렇죠. 그 2, 4, 6, 8, 10의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20 이상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82번 같은 문제가 이제 노가다 문제죠. 일단은 그 부분집합에서 원소 개수 2개면은 20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원소개수 2개면 8하고 1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원소개수 3개부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원소개수 3개하고 4개랑 5개 또 나눠가지고 그래서 원소가 3개인 경우 20 넘어가는 거 찾으시고 원소가 4개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원소가 5개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는 게 좀 좋아요. 그냥 막 세면은 빠뜨릴 수가 있어서 원소 3개일 때는 뭐 되냐? 2, 8, 10보다 되나? 2, 8, 10 그 다음에 4, 6, 10 4, 8, 10 6, 8, 10까지 세워주면 되겠다. 원소 4개는 2 들어갔을 때 또 다 되나? 2, 4, 6, 8도 되네? 2, 4, 6, 8도 되니까 원소 4개는 2 빠지는, 2, 4, 6, 8, 10 빠지는 경우도 되니까 하나씩 다 빠지면 되니까 이게 5개 나오겠죠? 다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2 빠지는 경우, 여기서 2 빠지는 경우, 4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6 빠지는 경우, 8 빠지는 경우, 10 빠지는 경우. 5개 나옵니다. 하나씩 빠졌을 경우. 원소 4개는 10 빠져도 돼요. 10 빠져도 되니까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소 5개는 1개 나오겠죠. 얘가 4개였나? 그래서 총 다 해보면 10개가 답입니다. 이런 게 노가다 문제죠? 사실. 그죠? 이런 노가다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된다. 그지, 수민아? 잘 세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준 잡아가지고 세세요. 막 세면 잘 못 세더라고. 막 중복되고 막 안 세고 백 빠뜨리고 막 그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잘 세셔야 됩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튀어요. 이런 거 세다가 집에 가던데. 이런 거 세다가 은근히 많이 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같이 이렇게 나눠서 세세요. 원소 3개짜리, 원소 4개짜리, 원소 5개짜리. 이거 할 때도 2부터 시작하는 거로 하고 4부터 시작하는 거, 6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세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쳤을 때 못 찾아요. 선생 같은 경우 이렇게 항상 뭐 2로 시작되는 거, 4로 시작되는 거, 뭐 아래부터 시작되는 것도 찾거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잘 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골로 갑니다. 못 찾잖아? 그럼 못 찾아요. 아, 진짜라니까?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집합에서 세는 것도 시력이다. 노가다도 시력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노가다도 많이 해본 놈이 잘한다. 그런 얘기죠. 자, 서로 같은 집합 나오네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다 알죠? 한 개의 원소라도 다르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민망하긴 한데. 뭐. 같은 집합이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83번도 당연히 민망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 두 집합이 서로 같다. A는 2A, A 플러스 5, 그 다음에 3이 되겠고요.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다. 좀 이게 좀 쉬운 게 3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띠리딘. 그죠? 3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2개 나올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답일 거예요. 넣어보면. 이건 조금 좀 쉬운 편이죠. A, B 같은데. 3이 될 만한 게 얘밖에 없어요. 3이 될 수가 없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는 3. A가 3일 경우, 나누는 거죠 또. A가 3일 경우,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 어디가 같을 것이냐. a가 3이면 a는 뭐가 되냐. 6, 그 다음에 8, 3이 되겠고요. b는 3, 마이너스 2 단위가 같아지지 않는다. 땡! 마이너스 1이겠지, 얼마나. 그럼 마이 마사 나오니까 이게 맞다.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게 뭐 어렵다고 보기는 조금 민망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 된다고 하시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서로 같은 함수, 뭐 집합 뭐 어려울 게 있을까요? 이거 값이나 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잘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8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또 쉬우니까 여러분 잘 풀 거라고 생각해서 쭉 풀어보세요. 잘 나눠가지고 잘 세면 돼요. 또 되는 거 몇 개 안 나오니까. 88번에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다. 원소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죠? 2의 몇 승이 되느냐? 6승?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가 64개라는 얘기는 A의 원소 개수가 6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진부분집합은 하나 빠지죠. 그러면은 128인 건데 128이면은 2의 7승이죠. B는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7승에서 1 빼면 이게 이제 127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면 원소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2의 원소 개수 수이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답은 13이 된다. 뭐 이런 뭐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뭐 틀리면 뭐 정말로 큰일 나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그죠? 자기 혼자 틀릴 수 있다.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안 한 친구들은 뭐 틀리겠지만. 조금 어렵게 되는 거 하나 풀어볼까요? 뭐 심심하니까 91번. 졸리니까 하나씩 풀면서 91번 풀면서. 그래도 뭐 원방이나 이런 거 그냥 얼마나 쉽냐. 집합을 사실 뭐 이렇게 뭔가 날로 먹는 듯한 느낌 좀 있죠. 문제 풀 때도. 그래서 이제 날먹이 가능한 부분, 집합 앞부분, 그죠? 91번도 잘 풀면 되죠 뭐. 뭔가 2차 부등식이 나왔네요. 뭔가 2차 부등식이 나오면서 정수개수를 찾고 뭐 이렇게 되겠지. 3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a는 0부터 1, 2, 3, 4까지 가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x는 a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두 가지가 빠집니다. 누가 빠지냐? 진부분집합인가 봐요. a랑 같으면 안 돼요. 또 공집합도 안 돼요. 이게 원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승에서 자기 자신 빼고 공집합 빼니까 두가 빠지겠죠? 답은 30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하고 뭐 공집합만 빼면 되니까 2개 빠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뭐 시험 볼 때 너무 즐겁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25문제가 나왔다. 수학 문제 풀 때 20분 풀고 다 놀고 있지 않을까요? 20분도 안 걸리면 다들 막 신나게 막 놀면서 이번 시험 너무 쉬웠어. 이번 시험 개꿀이야. 그러면서 이제 놀겠죠? 그냥 그럴 확률은 없다. 슬프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런 일은 발생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 기대도 하지 마라. 자, 이제부터 이제 정말로 중요한 문제 나오죠.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내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죠? 부분집합은 특정한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항상 나오죠. 특정한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데 이건 다 선택지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것도 2개 선택지에서 빠지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2개 선택지에서 빠지니까 다 사라진다. 그래서 뭐 92번에 보자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A는 18의 양의약수니까 18의 양의약수를 구하시면 1, 2, 3, 6, 9, 18에서 6가지가 나오겠고요. 이때 X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진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 진부분집합이야. 이거 근데 X는 A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죠. 결론은 X는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 중에서 어떤 거죠?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1하고 2는 무조건 X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1, 2는 빠지는 거야. 무조건 포함돼야 되니까. 그럼 얘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들어가도 안 되고 들어가도 되고 다 두 가지씩 선택지가 있는 거죠. 총 2에 4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빼기 몇을 해줘야 된다? 1을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똑같은데 봐봐 여기 빼기 1 했지. 근데 여기서 1, 2는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 2의 4승이 답입니다. 왜냐면 얘는 진부분집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1, 2가 포함 안 되니까 1, 2, 3, 4, 6, 9, 18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1을 뺄 수도 있고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약삽이를 쓴 거죠. 뺄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약삽하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학교생들 이런 거 좋아하신단 말이야.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진부집합 뺐으니까 나 빼겠지 해서 이제 하지만 나는 들어가지 않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뒤통수 친 다음에 이제 다음 딱 있는 거죠.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1, 2가 포함됐으니까 다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빼줘야 돼. 여기는 1, 2 포함 안 되잖아.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가 문제 바꾼 거야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뒤통수 쳐서. 속지 말라는 얘기야. 얘는 1, 2를 포함하는 거니까 1, 2, 3, 4, 6, 9, 18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뺀 거고 얘는 1, 2가 포함이 안 되니까 저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진부분집합 뺄 게 없어요. 빠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런 거 은근히 잘 속여요. 학교 선생님들. 속인다, 이게 진짜로. 여기 속아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땀을 치면서 내가 미친놈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이제 학교 시험 보고 와서 이제 이런 거 틀고 오면 현타 옵니다, 이게. 진짜로.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틀리면 현타가 안 와요. 야, 어려운 거 틀리면 뭐 어려워서 틀렸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어처구니 없이 틀리거나 계산 실수하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데 갑자기 그냥 미쳐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올 때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면 현타 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 틀려서 현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어려워서 틀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더 열심히 공부에 다 맞춰야 되겠다 하는 건데 저렇게 약박한 거 어떻게 이렇게 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집밥은 좀 쉽지 않아. 이런 거 낸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집밥이 이렇게 야, 개념이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잖아. 집밥들 내들 이렇게 함정을 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거 걸리지 말아라. 집밥은 쉬우니까. 자, 그러면 96번 한번 풀어보세요. 좀 어렵겠죠,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근데 사실 96번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난 사실 96번은요, 보자마자 암산으로 답이 나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래는 이해했다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상문제만 나오면 뭐, 다, 여러분 다 100점 아닐까요? 그죠? 이 정도 상문제면, 일단은, K 이하인데, 뭐 이런 거죠. 1, 2, 3, 4, 5, 6, 7, 8, 뭐 가다가, 쭉 가다 이제 K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분집합을 구하는데, 1, 2는 반드시 포함한데, 또 빠지는 거야. 포함돼도 빠지고, 같지 않은데, 같지 않아도 빠져요.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로 이제 두 개 시켜서 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두 개 해서 2의 5승이 됐대. 32개요. 그럼 5개가 더 가야 되죠. 6보다 5개 더 몇입니까? K는 몇입니까? 10이죠. 뭐 누구나 알겠죠. 이거 뭐 사실 뭐 상문제치가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야? 어려워? 뭐 쉽잖아. 이거 K10 나올 거 아니야 그냥. 5개 가려면 6, 7, 8, 9, 10까지 가줘야지 이렇게. 5개 딱 가야지. 2에 5승 딱 까르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금방 왔잖아요. 금방 오죠, 집합은 진짜로.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라고 주면 너무 돌직구 같은 고백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유형부터는 특정한 것들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는다는 힌트를 도이어서 줍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죠. 오늘의 이제 메인 디슈는 여기에요. 도이어 까기.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 직설적으로 좋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도이어서 말한다. 그런 문제 유형들이 유형 13번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그지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분집합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활용이 유형 17번까지, 16번까지 가는 거죠. 일단 뭐 여기 몇 개만 풀고 쉽시다. 97번. 쉽죠? 97번 뭐 얼마나 쉽냐? A 뭐냐? A 2하고 5입니까? A는 2하고 5 나오죠? 원소가. B는 x-5하고 x 플러스 1이고 0보다 작은 합니까? 마이너스 2부터 x는 5까지니까 원수가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x, b인데 그래서 x는 a의 원소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하고 5는 무조건 포함한다. 선택지에서 제일 나머지 거로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승계가 되겠다. 그 답은 32개죠.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낸 게 여기서 이제 100번 문제입니다. 100번을 풀어보시죠. 여기 문제들이 다 비슷해요. 오늘은 뭐 유형 14번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집합을 또 미친듯이 나가서 집합을 연산을 또 미친듯이 하고 명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아무리 늦게 끝나도 집합은 아마 내가 봤을 때 14일이면 끝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명제도 19에 20일이면 아마 20일이면 진도는 다 끝나지 않을까.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진도는 20일이면 다 끝나는 것 같고 14일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 대비가 들어가는 이제 도돌이표 숙제들이 이제 또 추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시험 대비 문제들이 이제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제 고쟁이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고쟁이는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시험에서 나중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 수학 1등급을 위한 발판이 되는 거지. 사실 지금 고쟁이를 미친듯이 푼다고 해서 뭐 등급이 확 올라가거나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등급은 일단 밑에서부터 올려야 되니까 틀리지 말아야 될 걸 다 맞는 거가 등급 올리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문제 틀리지 않기. 이거를 연습하면서 이제 투트랙으로. 하지만 선생님 저는 나중에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고쟁이도 풀고 어려운 것도 푸는 거죠. 쉬운 것만 풀면 일단 1등급은 나중에 못 올라가요.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이제 고쟁이는 이제 나는 조금 높은 등급을 원한다. 최소 2등급 안쪽으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리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풀려요. 하루아침에 풀리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런 거는 쉽게 되지 않더라고. 시켜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게 쭉쭉 쌓이다 보면은 고2 정도 되면 포텐이 터질 거예요. 진짜로. 고2 정도 되면 이제 포텐이 터지거든? 그때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불현들 1등급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쌓인 게 이제 축적돼가지고 이제 그때 포텐이 터졌던 거다. 생각하는 거 1등급 맞기는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다. 그냥 수학 미친놈들이 꽤 있다. 중학교 때부터 막 몇 번씩 돌려가지고 막 거의 막 천하무적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애들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다. 자, 100번 풀리나요? 우리 가민이 풀렸어요? 100번? 쉬워요? 번호가 상당히 좋죠? 100. 그렇죠? 우리 수학 100점 맞으면 이제 전 세계 자랑해도 되죠. 고등학교 때 수학 100점 맞으면
자랑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 자랑 안 해도 다 주변에서 다 알고 있을 거긴 한데. 그죠? 100점이 거의 안 나올 때 100점이 만약에 강의랑 100점 맞았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이제 전교생이 다 알 거예요 아마. 모를 만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고등학교 때 100점은 거의 안 나오니까. 자, 몇 번 A가 원소 개수를 N개라고 줬고요. B하고 X는 A가 아니를 만족시키는 개수가 15에 있대. 이 문제는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 그 다음에 X는 A가 아니다. 진부분 집합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15개다. A가 1, 2, 3, 4, 5, 6 그래서 쭉 가서 이제 N까지 가는데 이 중에서 B의 원소를 포함해야 되니까 1, 2, 4는 빼주고 나머지 것들로 이제 무조건 포함이니까 나머지 걸로 만들었는데 그거의 개수가 15래. 그럼 2의 4승에서 하나 빠진 거죠. 15가 나오니까 4개가 더 있어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7까지 가야 되겠네. 4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얘는 몇이 된다? 10이다. 쉽죠? 이게 쉽지 않나요? 아닌가요? 어려워요? 잘하는 친구들은 암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01번. 오늘 유형 14번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101번 또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뭐 쉬우니까 집합 쉽잖아. 아마 여러분들 주면 금방금방 할 거라고 믿어도 심치 않아요. 101번을 풀어보라면 A는 3K, K는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가 3의 배수인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3, 6, 9에서 3, 6, 9, 12, 15, 18까지 나오겠네요. 이렇게 6까지 들어가니까 3 또는 6의 원소로 여기 생각하면 되죠. 자, 여기서 뭐를 이제 조금 문제 냈냐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3 또는 6이니까 첫 번째 부분집합인데 3은 포함하는 거야. 이거를 부분집합 X라고 할까요? 그럼 X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X 개수를 건다고 치면 3은 X에 포함이 되고 6은 포함이 안 되는 케이스. 첫 번째. 또는에는 이제 세 가지 나눠지죠? 두 번째, 3은 포함이 안 되고요. 6은 포함이 되는 케이스. 세 번째로는 3도 포함하고요. 6도 포함하는 케이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 개. 또는이라고 하면은 3만 포함하는 경우, 6만 포함하는 경우, 3과 6을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 이 또는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세 개 나눠서. 이렇게 나눴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못 나눴으면 이제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각각마다 다 몇 개씩 빠지는 거야? 다 2개씩 빠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얘도 2의 4승계고, 얘도 2의 4승계야. 얘도 2의 4승계야. 어차피 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 중복되는 거 없이 나누려고.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해요. 3 또는 6을 원소로 가진다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이해했으면 맞는 거고, 그거 세 개를 못 나눴어. 그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경우는 뭐죠? 내가 이제 오답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냐? 3만 포함됐다는데 6까지 포함하고 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을 포함했다 그래서 3만 빼요. 근데 2에 5승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3만 포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6을 빼야 되잖아. 근데 6은 안 뺐어. 그러니까 3만 포함했어. 그래가지고 3 뺐으니까 3 뺐어. 2에 5승 나오는 거죠. 자, 오답의 대표적인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3만 넣을 거야. 그래서 2에 5승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6만 낼 거야. 그래서 6만 빼. 2의 5승 씁니다. 그 다음에 4하고 6 해서 2의 4승 씁니다. 다 더해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 3을 포함했으면 6을 뺐어야 되잖아. 근데 6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3만 포함했다 그러면 6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얘도 포함되는 거고 얘도 포함되는 거야. 이게 같이 세개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3만 포함한다 해서 얘를 없애는 순간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2의 5승 나오면서 답이 달라지면서 나 몇 틀렸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오답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3만 포함하면 6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안 쓰는 순간 2의 5승이 되면서 이제 저 멀리 가는 거죠. 저 멀리 가는 친구들이 시험 때 많아요. 왜냐? 시험 때 이게 시간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되게 딱 사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급하면 막 이게 막 시야가 좁아지면서 막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딱 사고 2의 5승 딱 쓰고 이제 나와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평소에 많거든. 시간이 널널하면. 근데 이게 막 압박이 온단 말이야. 시간이 부족하면. 그래 안 그래? 압박이 오잖아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시간 관리 잘못하면 맞을 수 있는 것도 다 틀려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사합니다. 그래서 6에 16 돼서 답이 몇이 된다? 답은 이제 4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여사건으로 구할 수 있는데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거잖아. 그럼 전체에서 3과 6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구하는 거, 반대로.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3과 6을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하는 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여집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자면, 이게 합집합으로 보자면, 약간 우리가 집합으로 보자면, 또는이 이게 A라는 집합이고, 3을 포함하는 걸 A라는 집합으로 하고, 6을 포함하는 걸 B라는 집합으로 볼게. 또는 합집합을 구한 거야. 사실 실제로 보자면 합집합을 구한 거야. 합집합을 구한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집합을 구할 때 A 합집합 B를 구하는 방법이 당연히 뭐가 있냐? 전체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빼는 거야. 이렇게 원소 개수를 찾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기본 원리는 거야. A라는 원소의 개수랑 A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합치면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A 있고 A 아닌 거 다 하면 전체 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A 대신에 A 합집합 B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N의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이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뺀 거. 이거 넘긴 거죠. 뺀 거랑 같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봐봐. 이거를 우리가 항상 할 때 말로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는 수식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말로 하면 봐봐. 내가 이 A 3 또는 6이라고 해가지고 야 3 또는 6의 여집합이 뭐야? 그러면 되게 헷갈린다니까? 그냥 느낌으로 내가 봤어. 3 또는 6의 여집합은 뭐냐? 답이 뭔 거 아니야? 3 또는 6의 여집합. 아니, 그러니까 그 여집합이 뭐냐 이거야.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이게 한국말로 하면 어려운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3을 포함하는 부분, 원소는 A인 거야. 6을 포함하는 건 B라고 해봐. 그럼 또는니까 A 합집합 B지. 그럼 얘를 여집합을 시키잖아? 그럼 여러분 배웠겠지만 드모르간 법칙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 A가 아닌 거의 교집합과 B의 여집합이야. 그럼 A 여집합은 뭐냐? 3을 원소로 갖는 거였잖아. 그럼 그걸 반대되는 거니까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우리가 할 때 집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헷갈릴 일이 없는 거 없어. 왜냐면 한국말로 하면 이게 말장난처럼 돼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말로 표현된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연습 되게 많이 시켜요. 왜냐면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말로 하다 보면은 막 급하고 막 그러면 한순간에 잘못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여집합으로 풀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의 실수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 저는 워낙 한국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한국말이라는 게 이게 말장난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A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인 거고 B는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정했다면 이게 A 합집합 B인 거야. 그러면 A 합집합 B는 전체에서 A 합집합 B 여집합 빼는 건데 드물은 합집 들어보는 거니까 A 여집합 뭐냐? 3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거야. B는 6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교집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3도 6도 동시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결론 이거의 원소 개수는 뭐냐? 이건 그거야. 3도 포함하지 않고 X에 6도 포함하지 않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개 다 뺀다는 거야, 3, 6을. 그럼 이게 몇 개가 나오냐? 이게 몇 개가 나오죠? 이게 4승계가 나와요. 그럼 전체는 몇 개가 나오냐? 6개죠. 2의 6승이죠. 여기서 빼도 된다는 거야. 이래서 48개가 나와요. 여사건으로 가도 여집합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가지로만 풀어두면 좀 이제 심심하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뭐 드모르간 법칙도 다 배웠고 한번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풀 수도 있겠지만 전체에서 빼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되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죠. 애매하게 알 거면 이렇게 푸는 게 나아요. 이렇게 풀 거면 애매하게 풀면 이렇게 푸는 게 나은데 근데 얘도 48개가 나와요. 16 곱하기 3에서. 근데 이렇게 풀어도 64 빼기 16이 돼서 48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의 여집합이 이거냐?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죠.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동시에잖아. 교집합. 3도 포함하지 않으면 6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동시에. 그래서 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아닌가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103번까지가 되겠습니다.